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닥터 K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퇴근 후에는 소파와 한 몸이 되어버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한숨만 쉬게 되는 그런 경험이요. 젊었을 때는 밤샘 근무를 해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고 주말 내내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런 만성 피로가 단순한 게으름이나 체력 저하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야 할 겁니다. 특히 우리 중년에게 찾아오는 만성 피로는 단순한 피곤함을 넘어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아, 맞다, 내 얘기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오랜 피로를 날려버릴 첫걸음이 될 거예요. 우리는 흔히 피곤하면 잠을 더 자거나 잠시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중년의 만성 피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숨은 적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그 숨은 적 3가지를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이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특급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중년 건강의 숨은 적, 만성 피로의 진짜 원인 3가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중년 건강의 숨은 적. 첫 번째는 바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체적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하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단순히 넘겨버리세요. 하지만 40세가 넘으면 만성 피로의 원인이 젊은 층보다 신체적 질환과 연관된 경우가 무려 2배나 많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면서 다양한 질환에 취약해지기 때문인데요. 단순한 피로감으로 치부했다가는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온몸이 무기력하고 피곤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체중 증가, 추위를 많이 타는 등의 증상과 함께 극심한 피로가 동반될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머리가 멍하며 피부가 건조해지는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처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활력을 떨어뜨려 만성 피로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당뇨병 초기에도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식사 후에도 졸음이 쏟아지고 갈증이 심하며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고요. 몸에 힘이 없고 계속 늘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혈당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리면서 우리 몸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늘 지쳐있게 되는 겁니다. 빈혈도 빼놓을 수 없어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월경이나 출산 등으로 철분이 부족해지면서 빈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피로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등의 증상과 함께 이유 없는 피로가 지속된다면 빈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늘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장이 약해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간 기능이 저하되어 해독 능력이 떨어진 경우에도 몸이 쉽게 지치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온몸으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 독소가 쌓여 늘 피곤함을 느끼게 되죠.
콩팥 기능이 떨어진 신부전증 환자분들도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피로를 심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독소가 쌓여 온몸이 지치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밤새 코를 골다가 숨을 멈추는 증상이 반복되면 겉으로는 잠을 자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산소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며 이는 주간의 과도한 졸음과 피로로 이어집니다. 이런 질환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방치되기 쉽고 단순한 피로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숨은 적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도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피곤하고 이유 없이 몸이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적인 건강검진 외에 피로와 관련된 정밀 검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로가 만성화되기 전에 우리 몸에 숨은 질병들을 찾아내고 치료하는 것이 활기찬 중년을 위한 첫걸음이랍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해서 이유 없이 보내는 신호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숨은 적은 바로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균형입니다. 중년의 삶은 참 바쁘죠? 직장에서는 책임감이 더 커지고,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이나 부모님 부양 등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고요. 게다가 사회생활에서 오는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부담, 노년기에 대한 불안감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지치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숙면을 방해해서 만성 피로를 유발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우리 몸을 늘 긴장 상태에 두게 만들고, 이는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등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 피로감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만성 피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 신체적인 피로감까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지치면 몸도 지치고, 몸이 지치면 마음도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기분이 가라앉고 모든 일에 흥미를 잃으며 평소 즐기던 활동에서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불안증의 신호일 수 있고요. 혹시 내가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전만큼 즐겁지 않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우울하다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이는 몸의 피로뿐만 아니라 마음의 피로가 극에 달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년에게는 호르몬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의 갱년기에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안면 홍조, 불면증,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우울감, 초조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동반되기도 해요. 남성의 갱년기에도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해 성욕 감퇴, 근력 저하와 함께 무기력감과 만성 피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나 과도한 책임감도 스트레스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리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경향도 심리적 부담감을 높여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고 주변에서도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숨은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건강도 몸의 건강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자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 명상, 취미생활,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마음의 병도 몸의 병처럼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가볍고 활기찬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숨은 적은 바로 무심코 지나치는 생활 습관의 함정입니다. 건강 관리에 신경 쓴다고 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들이 만성 피로를 부르는 주범이 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은 회복되지 않고 계속 피로가 쌓이게 되죠.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며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수면의 질이 나쁘면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다가 잠드는 습관, 불규칙한 취침 시간, 자기 전 과도한 야식 섭취, 과도한 음주 등은 모두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수면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수면의 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잠자리 환경을 편안하게 조성하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등 숙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불균형한 식습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끼니를 거르거나 인스턴트 식품, 배달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습관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 늘 지쳐있게 됩니다.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나 과도한 당 섭취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 내리면서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도 쉬워지고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같은 카페인 음료를 과도하게 마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각성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서 결국 피로를 더 심화시키거든요.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탈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숨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더뎌지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소화불량이나 변비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나는 물을 잘 안 마시는 편인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물을 더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부족도 만성 피로를 부르는 흔한 원인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고 피곤하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력을 강화하며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서 오히려 피로를 줄이고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근력 운동은 기초대사량을 높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돕습니다.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도 떨어져서 더 쉽게 지치게 되는 거죠. 퇴근 후 가벼운 산책이나 주말 등산처럼 일상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생활 습관들은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몸에 독처럼 쌓여 만성 피로를 유발하게 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결국 우리 중년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보는 건 어떠세요? 자, 지금까지 중년 건강의 숨은 적, 생각지도 못했던 만성 피로의 원인 3가지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체적 질환,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균형, 마지막 3번째는 무심코 지나치는 생활 습관의 함정이었죠. 이 3가지 숨은 적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다른 문제로 이어지며 피로를 더욱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불면증은 다시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잔병 치레를 하게 만들고 이는 다시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혹은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몸이 아프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로 인해 생활 습관도 불규칙해지면서 피로가 더욱 심해지는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구나, 나는 이런 습관이 있었네 하고 깨달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피로의 원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만성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라면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닌 만성 피로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바이러스 감염이나 면역학적 이상, 신경호르몬계 불균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정밀 검사를 받고 자신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도 인스턴트나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 단백질, 통곡물 위주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명상이나 요가 혹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주는 겁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혹시 뭔가 문제가 있나 하고 한 번 더 살펴보는 거죠.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몸의 변화를 미리 알아차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중년의 건강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만성 피로를 이겨내고 다시 활기찬 중년의 삶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하세요.